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동영상 올릴 때에 제가 양발 뒤꿈치 안쪽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안짱다리, 그러니까 안짱다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뒤꿈치 안쪽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봤다고 했습니다. 가져봤고, 그 하여튼 어떤 식이든 그러니까 뒤꿈치 안쪽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발 뒤꿈치 안쪽이, 제가 왼쪽 다리가 앞발이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고, 그래서 왼쪽 다리가 앞발이니까 뒤꿈치 쪽에 더 힘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뒤꿈치에 힘을 줘야 되는데 안쪽, 그러니까 뒤꿈치 안쪽으로 더, 오른발에 비해서 더 관심을 갖고, 오른발도 물론 안짱다리니까 안쪽으로 힘을 주긴 했는데 왼발에 더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실험 정신을 통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바 현상, 그러니까 앞발 뒷발이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앞발 뒷발은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짱다리 개념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안짱다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앞발 뒷발이 바뀌고 나니까, 앞발 뒷발이 바뀐 경험은 제가 지난번에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그걸 느꼈을 때 뭘 느꼈나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발 뒷발이 바뀌고 나니까 상체도 같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체가 오른쪽 왼쪽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 하여튼 그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거의 다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동영상 찍고 나서 오후에 보니까 아직 그 느낌이, 오바 현상이 아직 좀 덜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날 저녁에도 이렇게 누워 보니까 이상하게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거 오바 현상 끝에. 그래, 하여튼 그래서 덜 풀렸구나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후퇴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만 이틀, 거의 한 50시간, 48시간, 50시간 정도 걸리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풀렸는데, 하여튼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앞발, 뒷발이 바뀌었을 때, 그 데이터, 약간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정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 데이터가 왔을 때, 진짜 좀, 여기서 뭔가를 좀 중요한 상황이다, 뭔가를 좀 알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계속 하고, 하나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뭔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다리가 바뀌면서 상체가 같이 바뀌어 버리니까 조금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에 제가, 오른손에 40g, 왼손에 200g을 항상 차고 다녔는데, 그건 몇 개월 동안, 그죠? 갑자기 왼손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왼손을 갑자기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팽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팽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팽창 문제 때문에도 그냥 이걸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이 팽창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리 문제와 분명히 이게 팽창 문제, 이런 게, 팽창은 결국은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가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리든 어리든 어깨든 옆구리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 결국은 팽창 문제는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여튼 계속 기도 중이고 연구 중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시고. 제가 왼손을 거의 이틀 동안
벗고 있었어요. 오른손에만 40g 차고 있고. 왼발은 제가, 이건 뭐, 제가 그랬죠. 오바가 현상이 생기면서 오른발 발등에 있던 와시 하나 10g짜리는 빼버렸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피로에 의해서 그게 오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그 발등에 찼던 와샤를 뒤꿈치 안쪽에다가 옮겨 채웠습니다. 더 빨리 풀리라고. 후퇴가 더 강하게 일어나라고. 오른발이 앞쪽으로 갔으니까 뒤로 가라고. 그러니까 또 여전히 안짱다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짱다리 안짱다리 문제가 생각 외로 좀 우리 몸 전체 혈액순환을, 지장을 초래하는 큰 요인 같아요. 좀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발, 뒷발도 큰 문제인데, 그 앞발, 뒷발도 큰 문제인데, 문제는 안짱다리, 그러니까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안짱다리 문제도 몸 전체 혈액순환을 굉장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큰 요인이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냥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저는 왼발이 또 앞발이었기 때문에 그 모래주머니 무게 중심을 약간 뒤쪽에 해놨죠. 뒤쪽인데 특히 또 안짱다리 생각을 해서 약간 뒤꿈치 안쪽에다가 대부분을 해놨고, 또 새끼발가락이 조금 약해서 새끼발가락 쪽에 한 10g, 뭐 왼발 뒤꿈치 쪽에 한 40g, 제가 왼발에 65g 정도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무게 자체가 15g이에요. 15g. 제가 까만 모래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래주머니 무게 자체가 15g이니까 40g을 한쪽으로 몰아갖고 왼발 뒤꿈치 안쪽 대각선 쪽에 이렇게 위치시켜 놨고, 10g은 새끼발가락 쪽,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반대쪽, 그 새끼발가락이 약하다고 느껴지니까 그쪽에 좀 줘야 될 거예요. 약간 분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제일 편했다고요. 근데 하여튼 역전현상이 생겼으니까, 왼발이 뒤로 왔으니까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이걸 일단은 그 왼발 뒤꿈치 안쪽에 있던 40g을 왼발 앞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 그러니까 안짱다리 요소가 여전히 있다고 계속 생각돼. 그 부분이 크다고 느껴서 그걸 뭐 하여튼 엄지발가락 쪽으로 앞쪽으로 보냈습니다. 10g은 약간 뒤꿈치 바깥쪽으로 나갔겠죠. 그냥 방향만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거의 한 48시간 그 정도, 한 50시간 정도를 왼손은 벗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저녁에, 밤에 자는 게 아니고 초저녁에 제가 물구나무 서기하고 잠깐 누워 있는데, 잠깐 잠을 잤는데, 딱 깨는 시점에 이렇게 뭔가 왼쪽이, 이게 뭐 심장이 쪼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왼쪽에 뭐 또 근육이 이렇게 찌직찌직찌직 이렇게 뭔가 갈라진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뭔가 힘이 쏠리는 그런 느낌과 함께 제가 잠을 깼는데, 약간 통증이 있었어요. 통증이 있었는데 뭐 심장이 쪼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왼쪽 가슴이 쫙 이렇게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육을 이렇게 뭐 칼로 이렇게 도린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쫙 이러는데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순간적으로 느끼는데 이게 풀리고 있구나. 이게 앞발 뒷발이 바뀌면서 또 상체가 이게 또 뭔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순간적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들었다고 내가 막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풀리고 있구나. 풀리고 있구나.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이쪽에 바뀌었던 힘이 완전히 풀렸구나. 후퇴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한 10분 후에 이제 발도 원래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손은 왼손에 200을 차고, 오른손의 중량은 조금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한 100g 정도 차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중인 단계라서 제가 이게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이제 변동사항이 조금 생겼는데,
왼발은 원래 65g에서 지금 55g 정도로 약간 줄어 있습니다. 뭔가 오버해상 앞발 뒷발이 바뀌면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제가 느낌 따라 계속 조정을 했거든요. 원래 65g, 70g, 65g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5g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건드려서 내리다 보니까 55g까지, 그러니까 100원짜리 2번 빠진 그 정도까지 내려왔고, 그 손은, 왼손은 그냥 200을 찼으니까 오른손이 좀 올라간 형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제 가볍게 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번에 오버 현상 겪기 전보다는 좀 더 균형감 있는 쪽으로 옮겨와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옆구리 중량도 뭔가 좀 변동해요. 옆구리 중량도 제가 보니까 한 10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게 한 55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오버 현상이, 제가 이번에 이걸 느끼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거 조금 여기서 한번 제대로 균형을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데, 저도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느끼는 부분이 조금 훨씬 뛰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끼게 해주시면 느끼고 못 느끼면 그냥 느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아, 또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얻어내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데이터가 정립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거는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그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지는 거니까 데이터가 그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이걸 느끼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상들, 나타나는 증상, 균형이 맞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트림도 잘 나오고, 트림이 나오는데 편안하게 나오고, 또 방귀가 또 이상하게 편안하게 나와버리고, 소변을 보는데도 소변이 되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하여튼 편안하게 소변이 나오고, 또 뭐 가스를 빼고 바람을 좀 불면 뭐 가스가 쑥쑥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뜨뜻미지근한 가스가 공기와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균형이 이래 잘 맞으면요, 이래 파워가 있어요. 파워라는 게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육이 많다고 무조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이 사지로 피가 끝까지 잘 들어와야 또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게, 물론 근육이 많은 사람이 더 힘은 더 셀 거예요.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파워가 있는 날이 있고 파워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게 철봉 같은 거 이제 센 운동을 해보면 딱 알아요. 어떤 날은 철봉을 하면 뭐 5개, 7개, 10개도 쑥쑥 하는데 어떤 날은 2개만 해도 아이고 힘들어 막 이렇게 힘이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균형이 안 맞는 날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팔로 이게 피가 잘 안 오는 날이에요. 그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균형이 잘 맞냐 안 맞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방귀가 잘 나온다, 소변이 편안하다, 또 몸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창자가 균형이 이렇게 내가 몸이 망가져 있다가 균형이 아주 안 맞은 상태로 있다가 균형이 탁 맞아 들어잖아요. 그럼 창자가 자꾸 꾸물꾸물 그래요.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창자가 어디 막 붙들려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균형이 좀 맞는 지점으로 오면요, 배가 꾸물꾸물 창자 속에서 뭐가 혼자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몰라, 뭐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그 제가 예전에는 이 꾸물꾸물하는 느낌을 또 이게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단정할 수가 없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또 이게 막 왼비가 됐다가 너무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경험을 하면서 상자가 안 움직이다가 탁 움직인다는 거는 균형점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그다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다양한 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이 되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나.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어 양발 안쪽에 힘을 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짱다리 문제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안짱다리가 되면 다리 바깥쪽으로는 피가 좀 흐르는 현상이 있는데 안쪽으로 점점 피가 안 흘러버려요. 안 흘러버리면서 이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 무릎도 나가겠죠. 너무 심하게 뭐 무릎 안쪽이 자꾸 아프게 된다거나, 심지어 이렇게 뭐 전립선 쪽, 사타구니 쪽,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 뭐 방광, 뭐 이런 쪽으로도 자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다리 바깥쪽은 옆구리로 가지만 안쪽은 이게 우리 센터로 이렇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이쪽에 흐름이 안 좋으면 자꾸 소변이나 항문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안짱다리가 우리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크게 느꼈고, 두 번째는 이게 뒤꿈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다리의 뒤꿈치를 잘 통제를 하면 다리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리가 뒤꿈치 안쪽을 잘 공략을 하면 다리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리가 한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한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가장 최상은 안 바뀌고 딱 균형을 잡는 건데,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바뀌어 봐서 고생도 한번 해보고 또 균형도 잡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해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최선이죠. 최선이고, 안 바뀌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근데 그리고 하여튼 다리가 바뀌면서 상체가 같이 바뀌어버리더라.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두 가지가. 안짱다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 발바닥 안쪽, 그러니까 특히 뒤꿈치 안쪽.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요, 이렇게 발바닥, 이 엄지발가락 이 안쪽에다가 그냥 힘을 주고 좀 걸어봤습니다. 그냥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이거 안장다리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하여튼 또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동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스쿼트 하듯이 반 스쿼트 하는 건데, 발바닥 이제 안쪽에다 힘을 주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이렇게 힘을 안쪽으로 주면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안쪽에다 힘을 주면서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고, 살짝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자꾸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많이 하라 그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안쪽으로 힘을 주는 원리가 뭐 이렇게 해도 힘을 줄 수도 있고, 걸어 다닐 때 그냥 약간 안쪽으로 발을 약간 틀어서 안쪽으로 약간 무릎을 안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도 힘을 줄 수 있고, 약간 스쿼트식으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해도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써도 된다는 뜻이지,
무조건 이거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하여튼 이틀 동안 느끼면서 중요한 걸,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균형 잡기란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균형 잡기 이렇게 하면서 동영상 한참 다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기가 굉장히 균형 잡기적인 측면이 지금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한번 균형을 한번 잘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제가 지금 아까 차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왼발 55, 왼쪽 옆구리 55, 왼손 200. 오른발은 앞꿈치 발등에다가 10g짜리 와시 하나 하고, 오른손은 지금 100g을 차고 있습니다. 100g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 있다는 것은 제가 원래 상태로 좀, 약간 오른쪽 비대칭 상황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약하게, 그죠? 이렇게 차고 있다라는 거. 약간 오른쪽 비대칭 상황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더 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왼발을 더 차고 있는 거니까. 그 역전됐을 때는 왼손을 벗고 막 이랬는데, 그 지금 하여튼, 그 약간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하면서 천천히 중량을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제 너무 심하게 오버시키지 말고, 심하게 오버시키면 또 왼손 벗어야 되고, 또 왼발 앞뒤를 바꿔야 되고, 오른발 발등에 와셔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너무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막 오버됐다가 또 풀었다가 오버됐다가 풀었다가 이러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여기서 균형 잡기적인 측면을 좀 집중을 해줘야 이런 힘든 상황을 약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싫거든요. 싫기 때문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장 이성적인, 뭐 꿈 같은 얘기지만은 이성적인 균형 잡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다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깨 문제, 우리 팔 돌리기, 횡격막 치기, 손가락 문제, 이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몸 전체 혈액순환이 다 잘 돼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리 문제, 안짱 다리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 그러니까 앞발, 뒷발 문제도 큰 문제예요. 그 다리 문제도 분명히 큰 문제.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만큼이나 어깨 문제, 팔, 손가락 문제도 상당히 크다. 크기는 크다. 그걸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안짱다리 문제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너무 꽂혀서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하여튼 조금 쉬었다 갈 텐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발바닥에 제가 예전에 이 꼭지점이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발바닥이라면 뒤꿈치 안쪽, 뒤꿈치 바깥쪽, 앞꿈치 엄지발가락 쪽, 앞꿈치 새끼발가락 쪽, 이 4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좀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쪽을 뭐 힘을 주든지, 모래주머니 중량을 그쪽으로 약간 옮겨주든지 해서 그 밸런스를 자꾸 잡아주는 것이 컨디션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팽창이 풀려나간대. 저는요, 이 팽창 문제는 물론 몸 전체 혈액순환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폐가 처지면서 나타났지만, 다리 문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발바닥 자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발바닥 자체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짱다리 문제가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조금 이 발바닥 안쪽으로 좀 걸어줘야 안짱다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발, 뒷발 문제는 뒤꿈치를 잘 활용하면 뒷발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앞발이 뒤로 갈 수도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